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과목은 이제 이상심리학입니다. 이상심리학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그 이상심리학이 뭐냐 그러면 이상적인 심리 상태를 배우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운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면 좀 표현 좀 그렇다. 그죠?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날 때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돼요. 그래서 무슨 장애, 무슨 증,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이상심리학인데, 이상심리학이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진단 기준, 어떤 근거를 갖고 이 사람이 우울장애다. 주요 우울장애다 이렇게 진단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이제 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증상들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증상이 어느 기간 동안 나타나지면 우리가 진단한다 이런 것도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떤 장애들은 어느 연령대에 나타나졌을 때 우리가 진단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데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겠구나.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내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비춰질 수 있겠구나. 이제 이런 걸 좀 떠올릴 수 있고요. 근데 이상심리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좀 부정적인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상심리로 보여요. 저 무슨 환자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여요. 이런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런 면이 저 사람한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나 자신도 그렇거든요. 저도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상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애가 좀 많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기는 해요.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장애 진단 내릴 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그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공부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상심리 자체가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데도 좀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건 맞죠. 다른 이제 그 영역에서도 이 이상심리가 좀 이렇게 그 오버랩돼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거든요.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.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심리를 공부를 착실히 해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자격증을 따신 이후에 이제 실제 상담을 할 때도 이 이상심리가 좀 많이 바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내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병리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병리성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상심리를 좀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자격증 획득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획득 이후에 상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